자, 머니프리웨이의 모에입니다. 오늘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찾아봤습니다. 날짜상으로는 2024년 4월 11일이고요. 금리에 대한 얘기 때문에 아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 안에서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선정해 보자라는 뜻으로서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블랙라인입니다. 보시게 되면 블랙라인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블랙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유형 규모의 조직을 위해서 회계 운영을 혁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한국 주식으로 얘기하면 더존비존, 그렇죠? 더존비존이라든가 아니면 웹캐시 같은 종목들이겠죠. 웹캐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용은 결론은 나왔죠. 어떤 내용인지. 계정 조정, 거래 매칭, 작업 관리, 분계, 그다음에 뭐 현금 어플리케이션, 신용, 위험 관리, 추심 이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계 처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다른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라인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도쿄, 시드니, 싱가포르 이런 주요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2001년 5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주당 배당금은 없어요. 주당 배당금 없고 배당 수익률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배당이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배당도 중요하겠지만 실적이겠죠. 그래서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매출액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순이익도 소폭 늘어나요. 근데 EPS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매출 거의 변화 없죠. 다만 순이익이 좀 줄어들고 EPS는 늘어납니다. 요거는 보시면 안 돼요. 54.11%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기부터 다시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흑자 전환이 됐고요. 올해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적자, 2022년 적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3년부터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2021년, 2022년이 적자인데 그거보다는 높은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잭스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잭스에서 발표를 한 것도 역시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고요. 뭐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게 되지만 어떻게 됐든 하반기에는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두 개를 합치면 9.7이에요. 0.97이죠. 0.97. 근데 2.07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빼보면 1.1 1.1달러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투자 등급은 홀드에 가까운 매수입니다. 매수와 홀드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경우는 보통은 매수로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울퍼 리서치 같은 경우는 to fear perform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기존의 등급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퍼펌 얘기를 했다라는 건 관련 업종이 있죠. 관련 업종 플러스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시티그룹에서는 홀드를 유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우 50에서 하이 81까지 목표 범위순이고요. 평균은 61.9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50을 얘기를 한 거죠. 50을 얘기를 했는데 이 50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의 저점 부근이었죠. 쭉 그거 보게 되면 저점 부근이 50이었어요. 그래서 50을 얘기를 하는 거고 80을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전의 고점 부근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77.5, 76에서 77.5까지는 좀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2021년, 2022년이 적자였어요. 그렇죠? 적자였는데 2023년부터 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24년은 사상 최대가 터져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가격은요 117달러, 170, 117달러를 최종 목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선 중기관점으로는 100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17달러 정도까지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 주가가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76에서 77.5달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60.37이거든요. 60.37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62에서 62.5면은 정말 좋은 가격. 거기에서는 계속 좀 지지가 나오는 그런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77.5를 얘기를 했는데 77.5 말씀드렸던 대로 76에서 77.5까지는 올라간다. 단 그 전에 69.5가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좀 단순하겠죠. 여기에서는 65를 단기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이 가격은 이제 70달러 정도의 매수를 했을 때가 65가 손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2에서 산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바뀝니다. 얼마까지? 56, 56.5. 그래서 여기까지 차라리 눌렸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69.5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말씀드렸던 대로 62에서 62.5에서 매수를 했으면 56.5가 손절가로 잡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이나 트레이스, 이런 종목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한국 분 중에서는.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고요.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보안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 및 마이크로 서비스 모니터링, 그 다음에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로 일단은 보시면 되죠. 보안. 근데 이제 컴퓨터 보안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안도 나눠져야 돼요. 참고로 클라우드 보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고객의 인프라 계층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별에 대한 내용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쓰는 거죠. 공용 클라우드. 뭐 어차피 영어나 그냥 한글로 해석해 보면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알약, 그렇죠? V3 이런 게 다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 없고요. 액면 변경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바로 보실 건데요. 실적 보시게 되면 일단 매출은 23.0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거의 한 31%. 그 다음에 이게 216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곱하기 3 2.5 이상은 되겠네요. 250%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줄어요. 매출은 좀 늘어나는데 순이익과 EPS는 늘어나네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순이익은 좀 줄어듭니다. 근데 2024년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여력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조정 이렇게 보면 아마 혼동이 오실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매출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보다 중요한 건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주식수로 나누면 이게 EPS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수에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EPS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한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4분기에 확 좋아지네요. 4분기에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잭스의 그 흐름은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상승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그리고 말씀 안 드렸던 건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이익이 2021년 해갖고 거의 2배 늘어나죠. 2배. 여기에서는 한 250%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4배 늘어나는 겁니다. 4배.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5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즉 사상 최대란 얘기예요. 사상 최대. 투자 등급은 매수고요. 3월 달에 거의 30개 회사에서 투자 등급을 매겼는데 알려지지는 않았죠.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52에서 75 사이, 현재는 47.73인데 아마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평균 63.61인데 니드엠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네요.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됐고 나머지는 비중 확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단순하게 보더라도 45에서 56 사이, 45에서 56 사이 박스다 이렇게 이것만 보고 가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되면 62까지 봅니다. 62까지. 제가 보는 안전한 목표가, 안전한 목표가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가. 그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죠. 저항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단 손절가는 45를 잡습니다. 손절가 45 잡고요. 매수가는 47, 목표가 56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단순하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그로서리 아울렛 홀딩스. 티거는 고예요, 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매장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명 브랜드 소모품 및 신선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고요.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 펜실베니아, 아이다호, 네바다, 메릴랜드, 뉴저지 약 440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요. 식료품, 농상품, 냉장, 냉동, 맥주, 와인 뭐 대부분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되죠. 슈퍼마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인할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렇게 광고를 한다라는 거고 배당 수익률 없고요. 액면가 변경 없습니다. 나중에는 액면가 변경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뭐 오늘 컨셉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죠. 그래서 매출액 증가하고요. 순이익 증가하고요. EPS 증가합니다. 1분기 보게 되면 증가하고 여기서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순이익이 떨어졌는데 요렇게 조금 오바야. 조금 오바 이런 거. 그리고 EPS 증가. 제가 이전에 그 순이익과 EPS를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저는 순이익보다는 EPS를 더 신뢰합니다. 아까 전에 어떤 얘기 해드렸냐면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는 EP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식수에 따라 EPS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는 주당 얼마 줄 건데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당.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건 EPS예요. 근데 EPS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더 실적이 늘어날 만한 그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관점으로는 1분기 실적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조금씩 다른 게 뭐냐면 아마 여기에서도 평균을 좀 구하고 할 텐데 팀 랭크라고 있습니다. 팀 랭크라고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상 EPS를 얼마를 보고 있냐면 0.14를 보고 있어요. 0.14. 근데 작년 1분기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동년 대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분기에 늘어나고 3분기에는 더 늘어난다. 그럼 하반기에 주가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요거 다 더하면 0.49입니다. 0.49. 근데 1.17이죠. 그리고 빼보게 되면 6.8 정도 나오나요? 0.68? 0.68. 그럼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거겠죠. 구하기도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잭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 등급을 확인해 보시면 홀드에 가까운 매수와 홀드 4인 거고요. 목표 주가는 23에서 43 사이. 컨센서스는 에버리지나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평균으로 보게 되면 31.27. 최근에 크리그 홀룸 여기에서는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했고요. UBS는 계속적으로 홀드 얘기하고 있고 텔시 어드바이저 그룹 뭐 홀딩 계속 비중 확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차트 보시게 되면 2021년 실적 대비해서 요거 대비해서 2024년이 훨씬 크죠. 사상 최대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못 가도 46은 가야 된다. 못 가도 46.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이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돌파하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돌파 여부가 중요할 거고, 지금은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이고 너무 자세하게 봤네요. 26.3 26.3에서 27 사이가 매수가가 되겠죠. 매수. 손절가는 26.3에서 27 사이에서 샀다는 가정하에 25.5네요. 25.5가 손절. 단기 목표가 30, 그 다음에 32.2 이렇게 보면 됩니다.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이전의 고점 46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3에 사야지 100% 정도 수익 나는 건데, 뭐 그거는 뭐 움직임이 더 확인이 돼 봐야겠죠. 그 다음에 데르페르가 닷컴, 아마 종목들을 보시면 이게 미국에 있는 주식이냐 북미냐 남미냐에 따라 다른데, 남미 종목들의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남미 쪽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를 보시면 XP라든가 혹은 뭐 그런 종목들을 많이 포함을 해놨습니다. 근데 남미 쪽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지, 어, 이것도 역시 남미 쪽에 있는 종목으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 여행사예요. 그래서 온라인 여행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남미라든가 미국 여러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뭐 항공은 물론 패키지, 호텔, 여행 상품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항공사업부는 항공권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패키지, 호텔, 기타 여행 상품 부서, 항공권과 호텔, 객실, 뭐 이런 우리가 여행했을 때 갈 수 있는 개별적인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남미, 북미, 중미 이쪽을 다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요거를 나타나는 거고요. 1999년 12월 달에 설립되었고요. 그다음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아, 배당 수익률 최근에 있는 거는 좀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좀 구분을 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잘못 드린 내용은 뭐냐면, 위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그로서리 아울렛 홀딩스 여기를 보게 되면 EPS가 0.18 있잖아요. 이게 아까 팀랭크에서도 보게 되면 0.18이 맞아요. 0.18이 맞습니다. 그리고 0.14가 뭐였냐면 이 종목, 그러니까 데르페르가닷컴, 데스 아닌가요? 데스페라카닷컴이 0.14가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계속 EPS가 0이었다가 부합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데, 이렇게 EPS가 흑자면 당기순이익도 흑자겠죠. 당기순이익도 흑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흑자 예상입니다. 흑자 예상. 그래서 EPS 기준으로 사상 최대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투자 등급 보게 되면 매수와 강력 매수 사이고요. 로우 90에서 16까지 이거는 목표 주가 상단 하단이고요. 평균은 12.92. 그 부근에 지금 왔다라는 거고요. 3월달 보게 되면 다 비중 확대 및 이거는 매수입니다. 매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중장기로 보게 되면 17.5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3 정도, 13, 12.5에서 13 매수 보시고 손절은 11, 손절 1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어쨌든 이전의 고점은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잭스에서는 2024년 예상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세부적으로 더 잘 나왔죠. 12.94는 저항이고요. 이 저항 돌파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한방에 가지는 않아요. 한방에 가지는 않는데 최종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75가. 그리고 손절은 11.5 잡으면 됐네요. 11.5가 손절입니다. 손절. 눈에 오늘은 사상 최대의 실적이 터질 만한 네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됐든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올 만한 그런 종목들로 좀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미국 주식 보면은 올해 여행 쪽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주식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안 오른 종목들을 계속 좀 찾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 쪽에서 좀 보신다라고 하면 뭐 말씀을 해드렸던 뭐 데르 페르가닷컴 뭐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아니 그래도 나는 뭐 확실하게 좀 바닥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그로서리 아울렛 홀딩스 이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아마 그래도 시장에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11일 사상 최대의 종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의 모에이였습니다.